아침 한개입니다. 대선 개표 방송들 보시느라고 밤새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대선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소식은 러시아가 공식적으로 전사자 발생을 인정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유럽 상황이 발생한 후 처음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러시아 현지 매체 블록노트 콘탁은 보도를 통해서 이 내용을 공개를 했고요. 프라스코프스카야 주의 주지사인 미하일 베데르니코프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러시아 공수군인 VDV는 러시아 현지 SNS인 북콘탁테를 통해서 각각 공개를 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드리는 이유는 말초적인 어떤 유럽 상황을 전해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러시아 현지 언론과 주지사 및 러시아 공수군이 공식적으로 표현한 그 문장과 내용이 좀 문제가 있어서 시청자 여러분과 공유를 하고자 함입니다. 우선 러시아 현지 공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는 그 현지 매체인 블록노트 콘탁의 보도 내용입니다. 보도일은 2022년 3월 8일이고 제목은 볼고그라드 지역의 카미신에 주둔을 하고 있는 차량화 소총연대를 지휘하던 유리 아가르코프 중령이 사망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기사의 제목에서 나오는 우크라이나라는 단어와 카미신, 그 다음에 차량화 소총연대, 그다음에 연대장, 그 다음에 중령이라는 것을 좀 주목하시고 기억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검증을 할 부분이 이 카미신, 차량화 소총연대, 연대장, 중령이라는 것이 이제 키워드이기 때문입니다. 그 링크 소스는 화면 정보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도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하면 일단 그 러시아어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영어로 번역을 구글로 이제 영어로 번역을 한 후에 영어를 번역을 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공식 사상자 발표라고 언급을 했고요. 도네츠크와 루안스크 공화국의 민간인을 대량 학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특별 군사 작전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고요. 러시아 공수군 제76 공중 강습 차단 소속이고 사망자는 콘스탄틴 지제프스키와 유리 아가르코프나라고 실명을 공개를 했고 그들이 국가 안보를 지켜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망자 유리 아가르코프를 이제 중령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볼고그라드 카미신에 주둔을 하는 제56 공중 강습 여단 참모장을 지냈고 제33 차량화 소총 연대장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고향은 푸스코프스키야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보도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 우선 도네츠크 루안스크에서 우기나 트리바 제노사이드라고 하는 사용을 해서는 안 되는 단어를 이제 사용을 하면서 민간인 보호라는 크림 합병 시에와 사용을 했던 동일한 명분과 우크라이나 정부를 범죄 조직으로 인식시키는 전형적인 심리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프라스코프스키아 주지사의 인스타그램 내용인데요. 그 내용 자체는 현지 매체인 블록노트 콘탁의 기사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것이고요. 분석을 해보면 주지사인 미하일 베데르니코프는 러시아의 서부전구 소속이던 제76 공중 강습 사단이 남부전구인 도네츠크 루안스크에 투입됐다는 것을 이제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역시 우기나 트리바 제노사이트에 대한 단어를 사용을 했고요. 세 번째는 북콘탁테라고 하는 러시아 현지의 SNS 계정인데 이 계정 속에 러시아 육군 공수군의 이제 계정이 있습니다. 그 계정에 부고가 났습니다. 부고의 내용은 2022년 3월 6일 00시 4분에 게시가 된 거고요. 원천 소스 링크는 역시 화면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목은 지휘관이 사망했다라는 내용이고 내용 자체는 러시아 장교 유리 아가르코프가 우크라이나에서 특별 군사 작전 중 사망을 했다. 제104연대는 유리 아가르코프의 장례식을 12시부터 푸스코프에 있는 알렉산더 넵스키 교회에서 치른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이제 분석을 해보면 현지 매체인 블록노트 콘탁의 기사에서 사망자의 소속 부대가 76사단 제34 차량화 소총연대라고 했는데 러시아 공수군 보고에서는 제104 강습연대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제 정리를 좀 간단하게 해보면 우선은 러시아의 보도 내용이 매우 불명확합니다. 사망자인 유리 아가르코프의 소속 부대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는 2021년 크림반도 페오도시아에서 재창설이 된 제56 근위 공중 강습 여단의 참모장을 지냈고 제33 차량화 소총 연대장이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제76 공중 강습 사단 소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블록노트 콘탁의 기사에 거짓 정보가 좀 들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증명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러시아 현지 언론이 전사자의 소속 부대인 제33 차량화 소총 연대라고 얘기를 했던 그 부대가 주둔을 하고 있는 카미신입니다. 두 번째는 역시 러시아 현지 언론이 전사자가 제56 공중 강습 여단 참모장을 했다고 밝힌 크림반도에 있는 페오도시아입니다. 세 번째는 푸스코프스키아 주지사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전사자가 제76 공중 강습 사단 소속이라고 밝힌 내용과 러시아 공수군이 북콘탁테를 통해서 전사자가 제104 공중 강습 연대 소속이다라고 밝혔던 그 장소인 체료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 현지 언론의 보도와 러시아 공수군의 계정인 북콘탁테의 내용이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불일치 사항이 러시아 현지 매체의 실수인지 아니면 의도적인 은폐인지를 이제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블록노트 콘탁의 기사에서 언급을 했던 러시아 공수군 예하인 제76 공중 강습 사단에는 제33 차량화 소총 연대라는 부대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러시아 공수군의 북콘탁테 계정에서 언급을 했던 부고에서는 여기서 언급을 한 104 공중 강습 연대는 편제상에서 확인이 됩니다. 현지 매체인 블록노트 콘탁이 언급을 한 제33 차량화 소총 연대는 러시아군의 남부군구 예하에 육군 제8군 제20 차량화 소총병 사단 예하에 있는 기계화 보병 부대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또 이상한 거는 제104 공중 강습 연대 연대장이 러시아판 위키페디아를 보면 2019년에서 2021년까지 시포프 알렉산드르 알렉산드로비치 대령입니다. 그 다음에 2021년에는 톨마초프 알렉세이 니콜라예비치 대령입니다. 결국 이 부대의 연대장은 중령이 아니고 대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사자 유리 아가르코프는 현지 매체는 중령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실제로는 대령이라는 것이고 러시아가 개전을 하기 전에 연대장을 유리 아가르코프나로 교체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제104 공중 강습 연대는 2017년도에 러시아 국방부 장관의 부대 표창을 받았고 2019년 12월 14일에는 푸틴이 직접 국방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와 전투 훈련에서 높은 성과를 이루고 용기와 헌신과 훈련 및 특수 임무 수행 중 병사들이 보여준 헌신에 대해서 치하를 하며 쿠투조프 훈장을 수여한 부대입니다. 쿠투조프 훈장은 1942년도 구소련이 제정한 것으로 부대 지휘관 및 부대에 수여되는 훈장입니다. 1등부터 3등까지 세 종류가 있고 제정된 후 현재까지 1등급 175개, 2등급 3326개, 3등급 3328개가 수여되었습니다. 특히 104 공중 강습 연대는 스페치카야, 그 다음에 붉은 깃발 배너, 쿠투조프 훈장 등 3개의 부대 훈장을 받은 러시아 공수군의 최정예 부대이고
그 잔인한 전투 방식으로 전 세계에 지탄을 받았던 1994년도 12월 11일부터 96년도 8월 31일까지 전개되었던 1차 체첸 내전과 1999년 8월 26일부터 2000년 5월 30일까지 벌어졌던 제2차 체첸 내전에 참가했던 부대입니다. 특히 2000년 1월과 2월 당시 러시아 대통령 권한 대행이던 푸틴이 체첸의 그로즈니를 점령을 할 때 발생을 했던 잔인한 사륙전에 참가를 했던 부대입니다. 현재 주둔지는 그 푸스코프주 체류카이고 부대의 일반 단대원은 32515입니다. 그 제104 공중강습연대가 소속이 되어 있는 제76 공중강습사단은 전술했다시피 그 1차와 2차 체첸 전쟁에 참가를 했었고 2008년에 벌어졌던 남오세티아 전쟁, 그 다음에 2014년 2월 20일부터 동년 3월 2일까지 전개되었던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크림과 그 기타 지역을 러시아가 점령을 했던 전쟁이죠. 그 다음에 2015년부터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그 시리아 내전의 군사작전, 그 다음에 현재 그 유럽의 그 혼란스러움 등 이 모든 전쟁에 참가를 했던 그런 부대입니다. 특히 그 1998년 8월 푸틴이 러시아 총리로 이제 정치를 시작한 이후에 발생한 러시아의 모든 전쟁에 참가를 한 그 푸틴의 전쟁에 있어서 수족과 같은 그 부대입니다. 따라서 그 76 공중강습사단의 제104 공중강습 연대장이 전사를 했다는 것은 푸틴을 비롯한 러시아 군부에게 상당한 그 충격적인 사안이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그 러시아 공수군의 다른 부대원의 어떤 사기 저하라든지 러시아 내부의 어떤 분위기의 상황상 그 사망을 한 유리 아가르코프나의 소속국과 계급을 정확하게 공개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지 매체가 유리 아가르코프나를 이제 대령임에도 불구하고 중령이라고, 그 다음에 104 공중강습 연대장임에도 불구하고 제33 차량화 그 소총연대의 연대장이라고 보도를 하는 이런 모호한 보도를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 현지 매체의 그 보도는 결론적으로 실수가 아니고 그 통제를 받는 그 러시아의 어떤 상황 속에서 봤을 때 의도적이라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현지 매체 보도 내용을 집요하게 추적한 이유는 그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두 가지 결론 때문입니다. 첫 번째 결론은 그 러시아와 푸틴은 국가적 차원에서 이 거짓 정보, 가짜 뉴스를 이제 양산을 하는 국가입니다. 2014년 6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있었던 그 크림에 이제 병합을 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정말 가공할 정도의 그 가짜 뉴스와 거짓 뉴스를 전 세계에 뿌려가지고 그 우크라이나가 마치 무슨 범죄 조직인 것처럼 이제 만들었는데요. 아직도 국내에서 그 당시 러시아의 가짜 뉴스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러시아의 그 현지 매체의 발표의 진실성을 이제 추적을 한 것이고, 결국 그 전술에서 쭉 설명을 드렸듯이 그 자국군의 대령이 전사를 했는데 중령이라고 보도를 하는가 하면 부대의 소속도 그 완전히 다르게 이제 보도하는 게 그 러시아입니다. 그러면서 말로는 국가를 위해 사망을 했기 때문에 예우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 전사자의 신원 자체를 희석을 시켜버리는 게 과연 그 합당한 예우인지는 의문입니다. 두 번째 결론은 그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그 러시아 현지 언론에서 그 러시아가 지금 유럽에서 벌이고 있는 그 일의 명분을 도네츠크, 루안스크에서 발생을 한 그 러시아 말로는 우기나 트리바, 영어로는 이제 제노사이트라고 얘기를 하고 한국말로는 대량 학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민간인 보호를 위해 투입되었다고 거짓 선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그 거짓 선전은
2014년도에 크림 병합 시와의 와 동일한 명분이고, 우크라이나 정부를 역시 범죄 조직으로 인식을 시키는 아주 전형적인 심리전을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분명합니다. 특히 이제 이 부분에서 최근 들어서 갑자기 국내에서 활동량이 늘어나면서 각종 커뮤니티에 우파를 가장을 하고, 현재 유럽 상황을 선과 악의 대결로 주정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코민텔은 추종자들로 이제 판단이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남겨놓는 이제 댓글의 주장과 굉장히 일치를 합니다. 지난 2주간 사실 제 채널도 이 코민텔은 추종자들 때문에 제가 상당히 좀 피곤했었습니다. 이 코민텔은 추종자들이 말을 하는 선과 악의 대결에서 그들이 얘기하는 선은 딥스테이트, 줄임말로 이제 딥스라고 하는데, 그들을 제거하는 러시아이고, 그들이 규정을 하는 딥스테이트는, 악으로 규정을 하는 딥스테이트는 해방신학에서 얘기를 하는 이제 매판자본과, 그 다음에 주체 사상에서 말하는 제국주의자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특히 빛의 사자라는 단어는 북한의 주체 사상에서 사용하는 단어인 민족의 태양, 광명성, 화성 등을 이제 지칭하는 것으로 제가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일루미네이터라든지 세계정부와 같은 음모론에서 단어를 따와서 치환을 시켜서 동일한 단어에 전혀 다른 개념을 만들어낸 아주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도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